안녕하세요. NCS 활용 가이드 홍선우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나요? 그런데 이 설 연휴 기간에 삼성그룹과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주요 대기업들이 3월 공채 일정을 발표해서 우리 취업준비생들 편한 마음으로만은 보낼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날로 심각해지는 취업 한파를 생각을 하면 마음고생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우리 취업준비생들 평균 33개 기업에 지원서를 낼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 9개 기업 늘어난 수치로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불안한 마음이 반영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묻지마 지원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3%가 묻지마 지원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83.9%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취업에 있어서 직무 능력이 키워드라고 해도 묻지마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추운 취업 한파가 계속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취업준비생들 말 그대로 직무 능력 중심으로 묻지마 지원 안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묻지마 지원하시기 전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능력은 무엇일지 먼저 체크해보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겠죠? NCS 활용 가이드, NCS 특강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NCS 특강 제19강, 오늘은 직업기초능력 중에 정보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크게 정보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을 설명드리겠고요.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강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또한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이러한 정보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지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궁극적으로는 사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옛날에는 많은 것을 머릿속에 아는 사람을 저 사람 참 유능하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잘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능력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혹시 그런 거 아셨나요? 예전에는 막 사전도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전을 외운 그건 오히려 미련 맞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보는 아닙니다. 자료가 있고요. 그 정보가 있고 또 이 정보를 잘 분석하고 가공해서 본인의 지식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료와 정보와 지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냥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는 어떤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그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뭔가 특정 상황에 의해서 약간 평가된 데이터,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보다 수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보다 한 단계 더 수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정보들을 보다 이제 목적에 맞게 잘 평가해가지고 다시 분석해서 낸 자료를 사실은 이제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휴대폰 회사에서 이제 중장년층을 위한 휴대폰을 새롭게 한번 개발을 해봐라라는 그런 이제 업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자료들을 막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객, 주소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휴대폰 기종
기종이라던가 휴대폰을 얼마큼 활용하는지 활용 횟수 이런 것은 사실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막 수집을 하는 거죠. 객관적인 실제 이제 그 팩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년이 이제 타겟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휴대폰 기종들이 뭘까 하면서 한 단계 더 이제 좀 심화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년의 휴대폰 기종, 중장년이 휴대폰을 활용을 언제 하는지, 언제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지 등등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공한 것을 이제 정보라고 하죠. 보다 이제 더 이제 다음 단계로서 휴대폰 디자인에 대해서 중장년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할지 뭐 젊은 아이들 젊은 층처럼 막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메시지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장년을 타겟으로 하는 휴대폰이 이런 이제 중장년층은 이런 기종을 좋아하고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기능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지식화해서 나중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료, 정보, 지식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라고 해서 그게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중한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서 필수한 능력은 정보를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어떻게 기획을 할 수 있는지, 플래닝을 할 수 있는지,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겠죠. 목적은 목적성에 따라, 유용성에 따라, 그리고 이제 활용하기 쉬운 용이성에 따라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보를 잘 활용을 해야죠. 관리만 하면 뭐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디에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굉장히 다양한 데서 활용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라는 것은 특히 최근에 인터넷이 이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 요즘에 ERP 시스템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수기 작업으로 막 썼던 것을 이제 ERP 시스템에 입력하면 오늘의 지출은 어떻고 비용은 어떻고 수입은 어떻고 어떻게 이제 잔액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모든 회계, 재무, 인사, 조직 관리 역시 다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 경력 개발 내가 지금은 이런 교육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어떤 교육을 받겠다. 이 CDP라고 해서요. 커리어 디벨롭먼트까지 다 컴퓨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분야, 민원 24, 이런 거 아시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그런 게 이제 앱으로 열리는 세상 그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앱으로 모든 게 지금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원 24뿐만 아니라 세금 내는 것도 다 컴퓨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 분야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공정 프로세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제 사람이 다 하는 일을 자동화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해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은 보다 더 부가가치 있는 쪽으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이제 그 돈 받는 그런 직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요. 어찌됐든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컴퓨터로 이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기타 분야에서도 교육 쪽에서도 강의나 학습도 요즘에 다 이러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도 이제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무크라고 해서 하버드 강의도 우리가 컴퓨터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옛날처럼 어느 교수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꼭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도 마찬가지죠. 어떤 연구 설계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고 실험하고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컴퓨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도 인쇄 작업도요. 옛날에는 다 원고지로 썼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바로 컴퓨터로 활용을 하고요. 이제 가정, 뭐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유비쿼터스라고 내 주변에 클릭만 하면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진다. 요즘에 보일러든 뭐 자동차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딱 누르면 자동차 시동이 켜지고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만큼 정보통신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지금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기획, 처음에 이제 설계를 그러니까 플래닝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적합한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수집한 정보를 잘 관리를 해야겠죠. 목적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정보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정보를 무엇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무엇을 그다음에 어디서 찾을지 어디에서 찾을지 정보의 소스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컴퓨터에서 찾을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으로 찾을지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찾을지 이런 어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할지 수집을 해야 할지 그 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시간 약속을 잘 못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사람 업무 수행 능력을 이제 폄하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본인이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왜 어디다 활용할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할지, 그다음에 이 수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how much.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육하 원칙이 이제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OWEH라고 해서 what, 그다음에 어디에서 where, 그다음에 언제까지 when, 그다음에 왜 하면 why고 누가 who 이게 이제 OH라고 하고요. how 어떻게 그다음에 얼마나 how much 여기까지 이 요소들을 잘 생각을 해서 내가 정보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신제품을 개발한다던가 기획을 할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집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게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을 분석하는 이유도 이 현상을 분석해서 나중에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미래를 예측하면서 해야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을 갖고 다시 이제 뭐 집착하면서 옛날에 너가 왜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다시 분석해가지고 뭐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절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심리학 게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아들러의 뭐 미움받을 용기 아니면 버텨내는 용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원인론에 집착하지 말고 목적론에 더 신경을 써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켰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잘 못됐기 때문에 탓을 돌리는 거예요. 과거 뭐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본인을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측,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주구장창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수집된 정보도 폴더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케이블 TV에서 드라마 미생에서 장글에 처음 입사한 이 신입사원한테 지시한 내용도 이 다양한 폴더를 한번 너가 목적성 있게 잘 정리를 해봐라. 이것도 이제 미션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입사원들한테 중요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목적성, 언제 쓸지, 바로바로 지금 활용해야 될 건지 아니면 조금 뭐 이제
킵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기획에 필요한지 활용에 필요한지 등등 이런 목적에 따라서 폴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성, 쉽게 작업할 수 있어야지 뭐 어디에 아주 소중하게 보안 때문에 막 뭐랄까 숨겨놓으면 뭐 급할 때 만약에 본인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컴퓨터를 가서 찾아내야 되는데 쉽게 찾아낼 수 없으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쉽게 작업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유용성, 즉시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또 정보, 지식 이런 부분이 정말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무분별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정말 쓰일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이게 정보가 되고 그게 또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 능력이라 함은 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정보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정보를 활용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산업사회에서는 이 글씨를 쓰고 글자를 보고 책을 글 수 있구나. 문맹을 탈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능력이지만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 활용 능력은 이제 뭐 최신 정보 기술 그런 것을 잘 쓸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한때 무슨 뭐랄까 이제 워드 프로세스만 잘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뭐 엑셀 이런 스프레드시트도 잘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인포그래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가 필요하구나. 요 문제에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인지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윤리 의식을 반하면서까지 남의 것을 막 이렇게 도용하면서까지 불법으로 막 다운로드를 하면서까지는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런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휴대폰 신상품 기획서 작성. 휴대폰 회사에 재직 중인 이제 미라 씨는 담당 부장으로부터 중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신상품에 대한 기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현재 미라는 고객의 주소, 성별, 이름, 나이, 전화번호, 보유하는 휴대폰 기종, 휴대폰 활용 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객의 주소, 성별, 이 단순한 이거는 그냥 데이터로서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보유한 휴대폰 기종은 뭐고 언제 얼마큼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은 정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언제 주로 남자들은 이제 중년층 남성들은 이런 기종을 좋아하고 중년층 여성들은 이런 기종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분석한 이후의 자료는 소위 말하면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가공된 정보, 그래서 지식화해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중년층이 하루에 휴대폰을 활용하는 평균 횟수를 집계하고 또한 보유한 휴대폰 기종, 그다음에 성별에 따른 선호 디자인 등을 분석해서 이 중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신상품을 냈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미국 여행하기. 미국을 여행하려면 미국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나는 아프리카, 캐나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 미국의 언어라던가 기후, 그러니까 날씨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행 가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챙겨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날씨, 언어, 생활 습관, 교통 뭐 이런 거. 를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냐 정보냐.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데이터로 끝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정보화하려면 보다 더 목적성 있게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입니다. 170, 180, 65, 95, 98. 이 숫자 자체는 하나의 데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사람
홍길동 씨가 키가 175고 몸무게가 65kg고 그다음에 가슴 둘레가 95다. 한 사람의 이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조직원들의 체격에 따라서 자료들을 정리해서 평소 뭐 운동량과 이 체격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분석하는 보고서까지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정보,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이고 자료라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정보와 자료의 차이점에 대한 사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료를 나는 자료만 많으니까 나는 모든 게 다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쓸데없는 자료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산더미처럼 많이 모으면 그것이 곧 훌륭한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뭐 페이스북 친구 막 요청하면서 그 뭐 좋아요 누르면서 이렇게 나는 친구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와 정보를 잘 구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휴대폰 얘기는 휴대폰에 뭐 이제 고객의 주소, 성별 이런 것은 데이터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 휴대폰의 기종을 아는 것은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이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하나의 지식화되는 거고요. 미국 여행할 때 괜히 캐나다 정보, 아프리카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대 정보 이 사례에서는 170, 180, 65, 95 이게 단순한 숫자로서는 하나의 자료, 데이터였지만 그것을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직원들의 몸무게고 체중이고 뭐 이제 몸무게고 가슴 둘레 키고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정보를 넘어서 하나의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눈을 볼 수도 없고 1대1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에티켓,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우편을 보낼 때도 그 메시지는 가능한 짧게 그리고 제목도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뭐 상대방이 안 보인다고 해서 비방이나 이런 욕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온라인 채팅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가지로 채팅을 할 필요가 있고 게시판을 활용할 때도 정확하게 어찌됐든 무분별하게 일단 남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의 내용이 간결하게 또 요점만 간단히 또한 이게 만약에 잘못된 정보다 하면 빨리 게시판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해서 거의 범죄까지 저지르는 형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검색창에 제가 사이버 범죄 이렇게 쳐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범죄의 유형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뭐 디도스 공격, 그러니까 정당한 접근 권한도 없으면서 그 시스템을 망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해킹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년층들이 많이 조금 이제 취약하다는 게 인터넷 사기, 그리고 파밍, 그러니까 피싱, 파밍, 그다음에 스미싱, 메모리 해킹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돈이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 컨텐츠 범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이런 이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물건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그리고 이런 것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이런 게 이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지금 이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는 쇼핑몰 사기, 직거래 사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래할 때는 현금보다는 뭔가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특가 할인 상품 이런 것은 좀 더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는 없거든요. 그리고 채팅이나 게시판 등에서 쉽게 돈 버는 방법 뭘 알려주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쇼핑몰이던가 아니면 거기에 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이유가 있다면서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직거래를 제한하는 사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미싱은 이제
여기 이제 스미스 S, 그러니까 SNS를 활용한 피싱입니다. 그러니까 꼬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쿠폰이라던가 돌잔치 초대장,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내 친구한테 왔네 하면서 왔는데 거기에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주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공인인증서 이런 것도 잘 인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백신 프로그램을 자주 활용을 해서 업데이트 하시고 그리고 소액 결제 차단이라던가 이제 자신의 이제 스마트폰으로 114 이런 것을 눌러가지고 상담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제 다른 데서 보안 카드를 한번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알려주세요라는 것은 입력하지 말아야 돼요. 보안 카드는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필요해서 누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만약 이런 것을 조금 방지하고 싶으면 그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에 있어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이거 V자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밍은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된 이런 PC를 조작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즐겨찾기 같은 걸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를 뭔가 이제 다른 사이트로 유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은행 사이트, 은행 업무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즐겨찾기에 있기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것은 가짜 사이트로 유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안 카드 같은 경우는 절대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보안 카드 사진 같은 거는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하지 말래요. 이미 그 해커들은 그것을 다 이렇게 해킹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 거는 입력하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OTP, 보안 토큰, 그러니까 일회성, 바로바로 바꾸는 그런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바란다. 뭐 이런 게 예방 수칙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인터넷 주소 나온 거는 절대 보지 마시고 무료 다운로드는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그리고 윈도우나 백신 프로그램 상태를 가장 최신 상태로 유지하시고 파밍 등이 의심될 때는 신속히 경찰청 112 센터에 신고하시고 뭐 이런 게 예방 수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요즘에 인터넷 사기나 이런 게 우리의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는 거거든요. 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미싱도 당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회원 가입하지 말고 회원 가입할 때는 그 이용 약관을 먼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전체 동의하면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증된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뭔가 이상한 사이트는 이제 이런 걸 철저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게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이트는 웬만하면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특가 세일, 무슨 이벤트, 막 전화 와서도 무슨 땅 좋으니까 어디 싼데 한번 가, 이런 전화 엄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수많은 사이트에서 경품이라던가 뭔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웬만하면 멀리하라라는 거고요. 가입 해지 시 정보 파기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을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이거를 활용하기 싫어 하면서 이제 해지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해지할 때도 반드시 이런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계속 남아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뻔한 비밀번호, 뭐 전화번호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능력과 또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보를 활용해야 할지,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 에티켓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정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지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